엄마는 혼자 계셔도 괜찮잖아요. 나는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짓밟힐 줄은 몰랐다. 남들 앞에서 왜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칠순을 버리고 떠난 순간 이미 내 마음에서 넌 사라졌다. 다른 집도 다 사돈 챙기고 살아요. 왜 나만 욕을 먹어야 합니까? 내 생애 가장 큰 날에 외면당한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순자 씨는 칠순을 맞이하며 아들 민수 씨의 따뜻한 축하를 기다렸지만 그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민수 씨는 오히려 아내와 함께 사돈댁 칠순을 챙긴다며 여행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사돈댁과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동네 주민에게서 전해 듣고 충격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너 정말 이럴 수 있니? 묻자 민수 씨는 엄마는 혼자 계셔도 괜찮잖아요 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주민들은 아들이 칠순도 안 챙기고 사돈만 쫓아갔다니 말이 되냐며 공분을 터뜨렸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민수 씨는 사돈댁에는 값비싼 선물을 안겼지만 어머니에겐 빈손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노한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연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남들 앞에서 왜 창피 주냐며 오히려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동네 주민들은 저런 불효자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순자 씨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부모 마음을 짓밟은 자식은 반드시 그 업보를 받는다는 말을 남기며 영영등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 실화극장입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아픈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릴 한 편의 실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 만큼 가슴을 후벼 파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99번을 참고 기다렸지만 마지막 한 번의 외면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칠순을 맞은 어머니가 아들의 축하를 기다리던 그날 눈앞에 펼쳐진 건 따뜻한 축하가 아니라 차디찬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그것을 저버린 결과가 얼마나 큰 파국을 부르는지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경기도 수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70번째 생일을 맞아 인생의 무게를 위로받을 작은 축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축하의 말 한마디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건 아들이 사돈댁을 챙기며 떠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배신의 순간 그 소식은 가슴을 무너뜨리는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떠나 있었고 남겨진 어머니는 조용한 방 안에서 깊은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마을 사람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공분과 눈물이 한꺼번에 얽히며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날 벌어진 눈물과 배신, 그리고 단절의 기록입니다. 순자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살아온 인물로 70해를 훌쩍 넘긴 지금도 깔끔히 정돈된 작은 주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장독대가 있는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반쯤 달아빠진 나무 의자에 앉아 이웃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세월을 견뎌왔기에 삶은 언제나 고단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순자 씨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속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45, 회사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바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과 늘 쏟아지는 업무, 그리고 아내 영희 씨와의 생활에 묶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회색 정장을 입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고 밤이 되어 돌아올 때면 아파트 단지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삶에는 편안함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배려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43,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집안 관리와 아이들 교육에 열정을 쏟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언제나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인 순자 씨에게서 느껴지는 무게는 영희 씨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 한구석에선 자연스럽게 친정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남편 역시 그 기류에 크게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살며 여전히 자주 왕래하는 존재였습니다. 나이 68, 바다 냄새가 가득한 동네에서 살며 넉넉한 인심을 자랑했습니다. 딸의 생활을 걱정하면서도 늘 따뜻한 음식을 챙겨 보내주고 명절이면 손수 지은 김치를 바리바리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사돈댁이라는 이름으로 순자 씨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였지만 민수 씨와 영희 씨의 생활에는 훨씬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 동네 주민들은 대체로 60에서 70을 넘긴 이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장터에 다니며 오랜 세월을 보냈고 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여름이면 집 앞 평상에 모여 앉아 수박을 나눠 먹고 겨울이면 연탄을 서로 나르며 따뜻함을 나누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살아온 인생은 고단했지만 주민들과의 정은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원집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작은 정원에는 오래된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오는 이웃의 인사와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새소리가 이곳을 지켜주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늘 분주했고 주민들 간의 교류보다는 각자의 삶에 몰두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대비는 순자 씨와 민수 씨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곧 다가올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들의 일상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정을 더 가까이 하는 아내,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어머니와 멀어지는 아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일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가올 폭풍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다가오는 날 순자 씨의 마음은
한껏 설레었습니다.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작은 방 안에 놓인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마음만은 든든할 거라 여겼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들고 와서 수고했어. 엄마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며 주름진 손으로 반짝이는 유리잔을 정성스레 닦아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저물도록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았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뒷마당에서 풍겨오는 저녁찌개 냄새조차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누르며 한 번 더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휴대폰 화면은 끝내 깜깜했습니다. 이웃집 김씨가 들고 온 따끈한 떡을 건네며 말했다는 소식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아드님, 아내랑 사돈댁 칠순 챙기러 여행 가셨다면서요? 라는 말에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릴 만큼 충격이 몰려왔고 손에 들린 떡이 바닥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인지 마음은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댈 곳이라 믿었던 존재가 이제는 사돈댁을 향해 웃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고 차갑게 식은 손끝은 떨려왔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자존심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려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울먹이며 너 정말 이럴 수 있니? 라고 묻는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외로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엄마는 혼자 계셔도 괜찮잖아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단칼처럼 내리치는 그 대답은 심장을 쪼개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작은 문제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어머니의 삶에 있어 칠수는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풍파를 견디고 살아낸 날들의 마지막 보상처럼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믿고 싶었던 존재에게 외면당한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창밖 어둠이 스며드는 것처럼 마음속에도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기대와 상처는 작은 불씨가 되어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번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순자 씨의 방 안에는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다가도 다시 눈물을 닦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나의 자리를 사돈댁이 대신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올려둔 미역국 냄비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퍼져나가는 찬 냄새가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정성껏 끓인 국물은 의미를 잃고 빈 그릇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기대조차 무너져 내린 자리에 쌓이는 건 허망함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과일 바구니를, 누군가는 따끈한 국수를 들고 와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건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입가에 억지로 번지는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고통이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에도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짐작이 스쳤습니다.
이웃들에게 소식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한 어머니의 칠순을 버려두고 아들이 사돈댁과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은 동네 구석구석에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안타까움,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분노가 함께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의 혀끝에서 오가는 말은 순자 씨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혼자라 괜찮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매번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그 한마디는 모든 위로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세월이 그렇게 가볍게 무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이불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젊은 시절의 웃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민수 씨를 품에 안고 있던 사진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찢는 회한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의 무심한 대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랜 정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내면에선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외면당한 시간, 지워지지 않는 말, 차갑게 흘러간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갈등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민수 씨와 영희 씨가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 동네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 지인의 휴대폰을 통해 퍼져나가자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사돈댁과 함께 환한 미소로 서 있는 모습은 순자 씨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외면한 얼굴에선 미안함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마다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오면 사과하지 않을까,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희망은 잿빛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미 아들은 다른 자리에서 웃고 있었고 자신은 잊힌 존재라는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외부의 시선도 순자 씨를 압박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며 속삭이는 소리, 한숨과 고개 젓는 표정이 모두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민들이 위로를 건네며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수치심과 서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한편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여행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정성껏 고른 선물들을 포장하며 사돈댁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상의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나눌 이야기는 넘쳐났지만 수원에 홀로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더욱 선명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들의 삶에서 자리를 잃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보다 사돈댁을 더 가깝게 두고 있다는 현실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쏟아지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젖어드는 동안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골마갔고 마음은 점점 단단한 벽을 쌓아갔습니다.
외부의 시선, 내부의 상처, 그리고 아들의 무심함이 겹쳐지며 상황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깊은 갈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날, 동네 주민들은 공항 사진 속에 활짝 웃는 얼굴을 다시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소문은 계속해서 회자되었고 순자 씨의 집 앞에서도 종종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상자들은 모두 사돈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마루에 들어온 민수 씨의 모습은 순자 씨의 눈에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기다림 끝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꺼져버렸습니다. 한없이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휘돌며 어머니의 가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참았던 분노가 서서히 솟구쳤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는 참지 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한 생애를 걸쳐 쌓아온 정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남들 앞에서 왜 창피를 주냐는 목소리 속에는 죄책감 대신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나 미안함이 아닌 반발로 응수하는 태도는 갈등을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히 얼어붙었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눈을 피하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낯선 두 사람이 마주 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이어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면서 갈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단절 선언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모두가 목격한 단호한 결별로 기록되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내면의 상처와 외부의 시선이 동시에 무게를 더하며 순자 씨와 민수 씨 사이의 긴장은 절정 직전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없는 진실이 드러나며 폭발 직전의 긴장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손은 떨림을 감추지 못한 채 허벅지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울분은 이제 목구멍을 넘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시간들이 단 한순간의 무심함으로 무너져 내린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나는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짓밟힐 줄은 몰랐다.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어두웠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며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다물리지 못한 채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다른 집은 다 사돈 챙기고 살아요. 왜 나만 욕을 먹어야 하죠? 목소리에는 후회보다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순자 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침묵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대답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순자 씨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듯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또 누군가는 치를 떨며 분노를 사겠습니다. 순자 씨의 내면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얽히며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증오가 동시에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 가슴은 마치 돌덩이로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멈추기는커녕 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며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면의 절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은 갈등의 절정이자 돌이킬 수 없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는 한계에 다다랐고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연처럼 깊어졌고 방 안을 가득 메운 울음과 침묵은 그 절망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순자 씨는 끝내 방 한가운데에서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더는 이 고통을 참고 넘길 수 없다는 마음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묻어왔던 자존심을 이제는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서 널 지우겠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그리움을 버리고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절단 선언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듣자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있었지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억지로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억눌린 자존심이 진심을 가로막고 후회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손에 들린 낡은 사진첩을 천천히 접으며 눈앞에 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별의 결심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첩이 탁자 위에 닿는 순간 방 안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주민들이 숨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순자 씨는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 있는 아들의 존재는 무게조차 남기지 못한 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결별의 의지이자 삶을 새로 세우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단절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자신을 낮추지 않고 끝없이 희생하지 않겠다는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슬픔을 안고서라도 지켜야 할 자존심 그리고 뒤늦게나마 찾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의 잘못과 외면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멀리 떠나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등을 돌리고 떠난 뒤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겨진 민수 씨는 어머니의 발걸음을 바라보다가도 눈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무너져 내린 듯한 공허감이 몰려왔지만 끝내 자존심이 목을 죄어 미안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후회의 감정은 마음속에서만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순자 씨 곁을 지켰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함께 울며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보다 함께 흘린 눈물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어떻게 자식이 칠순도 외면할 수 있냐고 혀를 찼습니다. 그 분노는 곧 순자 씨의 상처를 덮어주는 연대의 온기로 변했습니다. 민수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 들어섰지만 공기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와의 대화조차 어색하게 흘렀고 사돈댁을 챙기며 얻은 기쁨은 이미 빛을 잃어 있었습니다. 사무치게 찾아드는 허전함이 모든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홀로 남은 집에서 다시 국화 앞에 앉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지만 단호히 끊어낸 선택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 씨의 삶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가 빛을 잃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음이 자꾸 멀어졌습니다. 웃음을 가장해도 머릿속에는 떠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지워내려 해도 그 장면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순자 씨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저녁이면 평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은 상처난 마음의 약이 되었고 외로운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부모 마음을 짓밟은 자식은 결국 업보를 받는다는 주민들의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삶의 교훈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 그리고 그 도리를 외면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다짐을 세웠고 민수 씨는 뒤늦은 후회 속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여파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단절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방패였고 동시에 아들에게 전하는 가장 무거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상처와 눈물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은 희생만으로는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홀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칠순이라는 기념일은 슬픔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동안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끊어진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전하려 했으나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뒷모습을 남기고 떠나던 순간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두려움처럼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여전히 순자 씨 곁에 남았습니다. 골목의 평상 위에서 함께 웃으며 시간을 나누고 작은 일이라도 힘을 보태며 어깨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손길 속에서 순자 씨는 서서히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웃음은 상처 위에 핀 작은 꽃과 같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삶의 경고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무심히 외면하면 그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골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선물과 거칠애가 있어도 진심 어린 한마디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언젠가는 그 희생이 단절로 돌아온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자 씨가 선택한 결별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결심은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는 어디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